안녕하세요, 풍무입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6시 15분 정도 됐고요. 날씨는 조금 썰렁함과 포근함의 중간 정도, 대체로 포근한 편입니다. 지금 한 5도에서 6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대신에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변이 어두운데도 확실히 안개가 좀 많이 낀 게 느껴져요.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안개가 더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완전히 이제 하늘은 좀 깜깜하죠. 전혀 지금 뭐 햇빛이 많이 새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그냥 깜깜한 밤 비슷해요 지금. 전혀 동쪽 하늘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해가 떠오를 텐데 지금 현재는 좀 날이 밝아질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딱 동쪽 하늘만 보면. 그러나 새벽닭이 울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한번 가보시죠. 포그. 여기 보면 약간 건물이나 이제 가로등에서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요. 확실히 좀 안개가 낀 게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사계절의 날씨가 너무 뚜렷하다, 사계절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 그 둘의 차이입니다. 대륙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대륙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 간의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특히 겨울에 예를 들어서 대륙 서안에 있는 한국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나라들, 한국만큼 이렇게 춥지가 않거든요. 편서풍의 영향 때문이겠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대륙에서 시작되는 바람이 차고 건조한 바람이고, 해양에서 시작되는 바람은 따뜻하고 약간 습도가 높은 그런 바람, 뭐 지중해성 기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다로부터 어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좀 따숩게 되죠. 바다 자체가 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온의 변화를 좀 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다, 그 다음에 기온의 변화가 크게 해주는 육지. 그래서 그 육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그런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대단히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한국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서울의 날씨와 부산의 날씨. 뭐 위도상으로 서울이 더 좀 북쪽에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 대륙성 기후냐 해양성 기후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요, 확실히 부산은 별로 추운 날씨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부산 날씨는 별로 그렇게 춥거나 그렇게 덥다 이렇게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서울에 있을 때는 아주 매서운 겨울 날씨, 그 다음에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 물론 중간중간에 이상기후 현상도 있어가지고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부산에도 간혹 막 폭설이 내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보통은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덥진 않죠. 그런데도 부산 사람들은 덥다 하면서 해수욕장, 바닷가에 많이 놀러 갔었죠. 진짜 부산에 그 여름에 막 덥고 그러면은 항상 생각나네요. 그 뭐 아이스크림, 뭐 얼음 과자, 뭐 빙수, 하드, 막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가족 단위로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향하던 그때의 그 모습들 눈에 선합니다. 그 당시에 진짜 해운대도 갔었고요. 해운대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광안리, 송정 이런 곳들을 많이 봤거든요. 바닷가에 가면 일단 신나죠 그냥. 특히 어렸을 때는 바다를 더 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부산에 산다고 해가지고 집 밖에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부산 주민들도 그냥 이곳이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두 번째 도시 뭐 그런 건 알고 있죠. 예? 한국 최고의 항구 도시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냥 막 본능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매일매일 막 접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을 먹어야 이제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거죠. 인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천 월미도 뭐 이런데 가야 바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부산이면 아유 바로 옆에 바다 있어서 좋겠네, 막말로 내륙 지방 사람들보다 바다 경험을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1년 내내 부산에 산다고 해서 1년 내내 바다 구경 한 번 못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바다에 많이 가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하면 특별히 또 많이 안 가잖아요. 안 가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참 생각해보면 막 아버지 어머니 개모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막 휴양지 같은 데로 많이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살던 저로서는 바다 경험을 많이 했죠. 계곡도 물론 많이 갔고요. 그때 그 또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 막 해가지고 그 또 자녀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럼 또 친구 되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막 또 하필이면 나이도 또 비슷하고 뭐 동갑인 친구들 많고 다 비슷한 시기에 막 결혼하고 해가지고 동갑인 친구, 그 다음에 뭐 한두 살 이제 차이 나는 형 동생들 해가지고 왁자지껄 그냥 막 노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막 음식들도 먹고 음식 싸가기도 하고 막 김밥이다 무슨 뭐 초밥이다 뭐 불고기 무슨 뭐 튀김, 가진 그런 요리 실력을 뽐내면서 이제 엄마들이 딱 그 당시에 도시락통 그거 진짜 여럿이서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도시락통 그거 막 5층 석탑 맨키로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1층에는 무슨 밥, 2층에는 튀김, 뭐 3층에는 야채, 뭐 4층에는 또 뭐 무슨 뭐 전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와가지고 다 펼쳐놓고 먹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진짜 바다에 한번 갔다 이러면은 진짜 막 뭐 먹는 거보다도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고 막 헤엄치며 놀고 이랬던 기억이 진짜, 그러니까 그 막 그렇게 노는 게 시간이 부족할 만큼 완전 잘 놀았죠. 막 나중에 이제 다 놀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게 너무 아쉽고요. 좀 그랬던 적이 있네요. 한 번은 진짜 언젠가 한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수영하면 저절로 뭐 되겠네. 그러니까 수영을 제대로 배우기 전, 수영을 좀 진짜로 몸에 익히기 전에 완전 그냥 자신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왜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물에 뜨니까 좀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거는 좀 물에 빠진 거다 내 생각에. 이거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되게 어렸을 때 같은데. 그때 주변에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많았죠. 친구들 뭐 형들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겠죠. 주변에 노는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계속 물속으로 그냥 잠식돼서 들어가고 있었죠. 물에 잠기고 있었죠. 물을 좀 먹으면서.
어떻게 그때 또 그때 같이 놀던 형이 딱 발견하고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형의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때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게 장난치는 줄 알았다. 나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은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장난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 현장에서 장난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장난친 적은 없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막 장난치는 애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는 우리 주변 친구들이 저건 장난일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좀 도와줘야 되죠. 그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막 등반하다가 갑자기 막 눈사태 만나고 해가지고 또 기온 변화 막 생기고 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해가지고 막 실종되고 이러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외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자기가 좀 많이 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때 얻는 교훈이 그런 거죠. 내가 뭐 자신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데 과연 내가 진짜 그 분야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밸런스 있게 잘 조절을 하면서, 물론 도전하는 거 자체는 또 좋은 거고요. 등산을 하거나 무슨 또 바다에서 뭐 서핑을 하거나 무슨 바다 뭐 독도에서 뭐 헤엄을 친다든지 막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막 한강을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막 헤엄쳐서 넘어간다든지 막 이런 막 도전은 또 좋죠. 그 자체로도 뭐 값진 건데, 값지기도 한데, 그래도 그게 자연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임할 때는 거기에 겸손하게 좀 그렇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뭐 어떤 대자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운전, 진짜 그게 항상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분야인데, 운전하는 교통 분야. 그러니까 운전대만 잡으면은 좀 난폭해지는 문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자상하고 막 그런 관대했던 사람들도 운전대를 잡으면은 좀 포악해지는 거. 약간 그런 경향. 뭔가 욕이 나오는 거.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그냥 양보할 그런 상황인데,
양보하지 않는 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도로에서 벌어지는 그런 블랙박스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볼 때는 운전하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의 일상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런 화면을 보게 되는데, 아마 댓글을 남기는 사람도 똑같겠죠. 그럼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남기든지 간에 자신의 생각을 그래도 어떤 그런 공정하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어느 쪽이 좀 과실이 있다, 어느 쪽이 과실이 덜하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는 좀 저렇게 비켜줬어야지, 양보했어야지, 이런 코멘트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요. 약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막 치밀어 오르는 뭐 그런 분노 같은 거. 사실 그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런 위험이 조금 더 커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우선이고, 잘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조금 평상시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제로 또 임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연에 대해서 그런 경외감을 가지듯이 좀 겸손하게 임하듯이 자신의 운전 실력 같은 거에도 약간 겸손함을 가지게 된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옛날 그 초보 운전 시절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좀 양보 좀 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양보를 한다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당신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시간적으로 좀 늦게 가지만 그래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당신한테 먼저 이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양보하는 정신. 그러면 나중에 또 생각해보면 뿌듯하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줬구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니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막 돕는 거,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길에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또 우리 또 다들 돕잖아요. 가가지고 그 사람 막 일으켜 주려고 하고, 119에 신고해 주려고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런 성향들은 다 또 있거든요, 거꾸로. 근데 그때는 운전할 때가 아니고 그냥 거리에서 걸어 다닐 때, 걸을 때 이제 좀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런 그 도로에
달리고 있는 차들이 막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막 구해주고 이러는 현장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아니, 물론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유튜브로 봤는데요. 뒤에서 이제 따라가던 차가 앞차를 관찰을 하는데 바로 앞차가 좀 이상한 거죠. 막 약간 지그재그 막 이렇게 처음엔 당연히 음주운전인가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신고를 하든지 뭐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뭐 사고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좀 더 이상해. 이거는 그냥 일반 음주운전이라기보다는 차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졸음운전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그냥 운전대 앞으로 막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뒤에서 이제 따라가던 차가 그 차를 앞질러 가지고 자신의 차가 훼손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훼손될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뒤에 차를 막아 세우는 거, 막 이런 장면들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의로운 행동이죠. 사실 그 운전자를 구한 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옆에서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들의 그 운전자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피해들을, 물론 인명피해죠, 그거를 구해내는 거고,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우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막 영웅심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생겨난 영웅이다,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아주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기적인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 좀 사람이 그런 존재 같습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이 막 복합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좀 사회가 좋아지죠. 세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조금만 자기가 가는 거를, 그 가는 길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한다면, 아주 조그마한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양보하고, 나중엔 돌고 돌아서 본인도 양보를 받고요. 좀 그런 사회를 꿈꾸죠. 진짜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저거는 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좀 어려움이지만 그냥 상대방만의 어려움이 아니구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그런 생각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없는 것처럼, 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힘도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교과서가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그거라고 봅니다. 약간 자연에 대해서도 조금 자기가 오히려 우위에 있어가지고, 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를 주물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 여기에 나오는 그냥 책에 써져 있는 이런 말들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본인이 다 가져가야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다 뭐 좋은 결과들을 가져갔을 때 그때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아 내가 이거를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내가 이거를 뭔가 조금 내가 100% 다 가져가지는 않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나누었을 때 그때 얻는 기쁨이 또 다를걸요. 제가 물론 저도 그렇게 막 이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기심이 많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런 생각들을, 그런 행동들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중이거든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보니까 진짜 안개가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더 자욱해졌네요. 자, 저쪽 하늘 한번 보시면 뿌옇죠. 지금 아침 해가 구름에 완전 가려져 가지고 빛이 이렇게 퍼져 있기는 하는데 태양이 관찰되진 않아요. 그런 현장을 지금 풍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죠. 아까도 계속 뭐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좀 어렸을 때 내가 그 학교에서 지내면서 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 이것저것 하려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특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말이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남녀공학을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진짜 조금 간혹 그때의 기억들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억들이 좀 간혹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장난스럽게 행동하다가 막 친구, 특히 여자인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때 막 장난식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때 물론 뭐 그 초등학교 때는 그 여자아이들이 더 덩치가 크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더 많이 맞은 기억은 있지만 네. 막 서로 간에 막 장난 심하게 치고 막 뭐 하고.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언제였죠? 한 5학년 때였던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죠.
보통은 이제 뭐 짝꿍이라고 하죠. 짝. 옆에 이제 책상에 있으면은 같이 앉는 친구, 바로 옆자리에 앉는 친구 항상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통은 그냥 번호 순으로 그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냥 앉히거든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좀 앉혔었던 것 같아요. 남학생 번호하고 여학생 번호를 따로따로 부여를 하니까 아마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1번부터 시작하고 여자는 뭐 31번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하고 31번이 같이 앉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딱 이분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사람과 좀 앉아봐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들이 그거를 바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희한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막 복도에 막 애들이 나가 있고 복도에서 막 자기가 원하는 마치 그거 무슨 사랑의 짝대기 비슷하게 옛날에 그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그 일단 결혼할 나이에 접어든 남녀가 출연해가지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그 짝대기를 보내는 그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로 남자가 원하는 사람, 여자가 원하는 사람 그게 매칭이 되면은 그 둘이 커플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당시 인기 많았죠 그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 완전히 그냥 막 무슨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뭐 구분하고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하자면 그냥 개구쟁이 시절. 그게 참 싫었죠. 아니 왜 같이 좀 짝으로 앉게 해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내 친한 친구, 남자인 내 친구 맨날 놀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나랑 친한 친구하고 앉게 해주면 되지. 아마 그 친구도 좋아할 텐데 왜 성별 구분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왜 여자랑 같이 앉아야 되냐, 이게 불만이었죠 그 당시에. 어렸을 땐 그러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한 명씩 막 짝이 생기는 거지. 나는 뭐 누구랑 앉고 싶습니다. 딱 이러면 저도 좋습니다. 막 탁탁탁탁 착착착 자리 배정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막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끼리 막 서로 앙숙관계 뭐 비슷하게, 그리고 어떤 별명들로 막 많이 불리고 난 쟤랑은 안 앉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 여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지목한 게 아니고 여학생이 저를 딱 지목을 했는데 딱 바로 그랬던 거죠. 앉기 싫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뭐 솔직한 표현이었겠지만 그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도 심지어는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솔직한 표현이 맞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워낙에 그때는 그냥 그 남자인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같이 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고, 그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이게. 뭐 상처가 아니라면 좀 좋지만, 오히려 좋겠지만, 그냥 찍을 사람 없어서 못 찍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절 그 머릿속에는 내가 앞으로 후회가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좀 철이 들면서 그때는 내가 좀 몹쓸 짓을 했구나, 그 친구한테 거부권을 행사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들은 그 당시 아이들은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뭐 그냥 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운명을. 그냥 랜덤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앉을 수 있게 해주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의 논리는 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은 남녀공학이 별로 없으니까 남자는 남중, 여자는 여중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 나중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옆에 그렇게 이성 친구들 하고 좀 더 이제 잘 지내봐라, 뭐 이런 취지였겠죠. 근데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이제 간과했던 게, 그 당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친구하고 그냥 앉게 해줬으면 됐거든요. 그럼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강제함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해요. 그 마음에 약간 스크래치를 이렇게 이제 입는 말하자면 학교 선생님이 어떤 그 반의 절대자로서의 어떤 권력자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데, 그 권한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이죠. 자, 오늘부터는 나는 이거 남녀 짝꿍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남녀 짝꿍 제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품거나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간과한 건 이거예요. 그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돼서 뭐 이성 친구 이렇게 뭐 만나게 되는 거를 기대를 하게 되고 뭐 좋아할 수 있지. 그리고 뭐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다니면서 이성 친구 만날 기회가 좀 없게 되겠지. 근데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그걸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럴 테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해봐라. 아니,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지나와서 어른이 된 선생님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 라고 느낀 거죠. 본인이 뭐 그런 과거가 있겠죠. 뭐 여자 학교를 딱 갔더니 그렇게 좀 초등학교 때 좀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런 정책이 이제 모든 그 교내 구성원, 그 반의 구성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7시 1분 지나고 있고요. 걸음수로는 약 6,000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개가 많이 낀 날씨고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 진짜 무슨 약간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약간 막 신비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 한번 보면 이렇게 우옇게 안개 속 전국입니다. 와, 10월 31일이네요 벌써. 31일 10월도 마지막 날. 이제 2021년이 2개월 남았어요. 11월 12월. 항상 이맘때 되면 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그러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면 그거 한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진짜 공부해가지고 뭐 자격을 취득했다든지,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좋은 일들 많잖아요. 뭔가 조그만한 거, 그런 성취를 한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이렇게 올해의 성취 성과, 이렇게 44일째 걷고 있는 거. 제가 처음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거 내가 진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좀 해내고 싶은 일들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9월 18일부터 이렇게 걸으면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도 만나면서 이게 가능해지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자그만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그 지평을 더 넓혀갈 수 있겠죠. 이렇게 걸음만큼 더 생각도 할 수 있고, 더 보는 눈도 넓히고요. 항상 또 컨텐츠 생각을 또 하면서 요즘에
그렇게 이제 좀 하루하루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지내고 있는 거죠.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좀 하고 싶은 그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지금 뭔가 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고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 용기가 선뜻 나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거 당장에 오늘 또는 내일 아침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독서도 좋고요. 뭐 좋아하는 분야 좀 새로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걸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좀 이겨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또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 진짜 내일이면 새로운 달이 되네요. 11월 1일. 진짜 완연한 가을인데요. 날씨는 더 추워지겠죠. 이제 해가 더 짧아지고 날은 더 추워지고 그러면 막 이제 나와서 걸을 때도 좀 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전 지금은 이제 기회가 돼. 그게 이제 기대가 돼요. 아직 한국이 1년에 그 사계절을 다 이렇게 돌지를 않았잖아요. 제가 시작한 시점이 거의 막 늦여름, 초가을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걷기 제일 좋은 그런 계절에 그런 시기에 이렇게 이제 걷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춥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전 그거를 받아치고 또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걸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만나서 진짜 그걸 이겨내고 내가 이렇게 해냈다 이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그런 겁니다. 딱 진짜 시작한 시점이 거의 초가을 무렵 여름이 좀 지나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정말 쉽게 시작한 것 같기도 해요. 한여름엔 또 무덥고 이러니까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무언가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좀 이겨내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새소리 들리고요. 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고양이들을 말이죠. 고양이들 막 길고양이들 많잖아요. 어딜 가나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이제 뭐 여러 마리 보일 때도 있고요. 개 중에 보면은 뭐 사람들이 막 밥을 주고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부침성 있게 와가지고 막 애교 부리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들 중에서 뭐 강아지는 물론이고요. 근데 길강아지는 요즘에 별로 없으니까 물론 그 사람 손을 또 타지 않은 그런 고양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부친성 좋게 다가오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잠깐 뛰어야 될 상황이라서 잠깐 뛰었고요. 막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풀밭을 지나다 보면은 막 새소리가 들리는데, 예? 그렇죠. 근데 새들이 약간 부침성 좋게 고양이들처럼 막 와가지고 좀 주변에서 막 애교 부리고 이러면 참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먹이도 주고 할 텐데. 근데 항상 새들은 사람들을 겁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막 길이 들고 막 친해지면은 그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길들이고 하는 새들은 또 그렇게 사람한테 막 친숙하고 이렇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을 다니면서 고양이들을 발견했을 때 그때 막 그냥 다가오는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새들도 좀 와가지고 한 번씩 인사하고 그럼 뭐 잘 지내나 이러면서 먹이 있으면 먹이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새가 나한테 그러면 참 좀 좋을 것 같은데 새들은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짹짹짹짹 막 울기만 하고 눈치 씩 보다가 막 뭐 먹이 같은 거, 막 과자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막 주워가지고 그냥 날아가고. 딱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막 자기의 그 좀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교감을 하잖아요. 아마도 그게 이제 어떤 진화의 흐름이겠죠. 사람이라는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다가갔을 때의 이익과 똑같이 다가갔을 때 불이익을 견주어 봤을 때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유전 정보한테 유전 정보에 딱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낯선 사람을 봤을 때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피해라, 그냥 그런 명령이 딱 내려져 있겠죠, 본능 속에.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쉬운 측면이죠. 서로 다른 종의 생명체에 대해서 좀 다가가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새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뭘 것 같아요? 전 사람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새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까? 딱 저는 답이 나옵니다. 인간의 아이인 인간, 꼬맹이들.
제일 조심해야 되죠. 그 친구들은 약간 장난감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의도해서 뭐 뭔가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딱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새한테는, 그 자그만한 새한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그 피해야 되는 그 확률들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종의 생명체들이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혹시 유튜버세요? 예? 유튜버세요? 왜요? 아침마다 예. 아침마다 오셨어요? 보거든요. 아, 예, 아, 예. 유튜버세요? 저 그냥 찍으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저요? 그, 이거 걷는 풍부라고요. 걷는 풍부. 풍부. 풍부하다 할 때, 위치할 때. 예. 그래요? 한번 출연 한번. 아니 싫어요. 그럼 강아지 한번. 네, 강아지. 아, 예. 아, 예. 야, 야. 아, 예. 꼬미. 안녕. 가야 되겠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 네. 아, 순간 좀 당황했네요, 저도. 갑자기 막 유튜브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신 건데. 약간 이제 갑자기 그냥 막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중간에 이제 길에서 약간 신문하는 듯한 약간 처음에 좀 조금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멈춰 세워지는 느낌. 불신검문하는 듯한. 저번에 이제 할머니들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약간 저 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좀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 했는데 지금 7시 19분이고요 벌써 1시간 이렇게 넘게 걸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렇게 좀 돌발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네. 내일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보겠습니다. 바이. 바이.